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기한 반발에 대해 심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5명의 원고 중 생존한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따르기는커녕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도록 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거기서 당연히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받아야지요. 단돈 10원 한 입도 안 받았어요.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거듭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급기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째인 내일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심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심리 불속행 결정을 하면 법원의 현금화 절차가 곧장 진행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남은 2분마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처에도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불참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시도고, 강제동원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침해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망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광복 77년 만에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아니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갈지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도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평당원과 국회의원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었던 광주 전남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정치의 중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시당 위원장은 늘 현역 국회의원들의 몫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합의 추대나 경선 방식으로 뽑으면서 흥행도 없고 당원들은 을에 소외돼 왔습니다. 그런데 평당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평당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이는 이례적인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평당원인 최혜용 후보가 광주시당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등 당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병훈 의원도 이에 가세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당원 중심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당내외 개혁 과제들을 광주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당원과 함께 발굴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상명하달이 아닌 하위 상달하는 광주시당이 되겠습니다. 당원과 시민을 향해 광주시당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례적인 추대나 경선으로 끝났을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37%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인 광주에서 그만큼 일방 독점, 폐쇄적인 당 운영에 대한 거부감도 크고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같은 구도로 최근 치러진 대전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평당원 후보가 33%가 넘는 득표를 얻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 도전 이런 게 정치권 전체의 활력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과 평당원이 맞붙은 시당위원장 선거. 오는 2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와 함께 치러지는데 당원과 대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이라며 새로운 광주 시대를 빠르고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계승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해야 할 때라며 김대중 평화회의와 하이도 평화의 숲 조성 등 추모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대중 광주 추모 사업회는 오는 22일까지 아카이브전과 음악회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데요. 장애인들의 스포츠 복지를 높이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제공할 걸로 기대됩니다. 다른 체육시설과는 어떻게 다른지 송정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인 쇼다운 경기가 한창입니다. 호각 소리에 맞춰 공을 때리기 바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유산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통합형 체육 시설입니다. Because an initiative like this isn't just life-chang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them, but it will have also a positive impact on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안에 조성되어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곳 수영장은 다른 수영장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단차 적용, 자동문 설치, 휠체어 활동 반경 고려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가족 샤워실이 마련돼 있어 목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인 우리 김래 의원님과 같이 이곳에 와서 함께 헬스도 하고 또한 같이 함께 여기 사우나 시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서 참 좋습니다. 광주 장애인 인구 중 31%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체육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교대 안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같이 운동도 하시고 또 이 다목적 체육관에서도 같이 뛰어노시면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치유의 공간이 돼서 반다비 체육센터는 광주 남구와 서구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조만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는 2025년까지 반다비 체육센터를 전국적으로 15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중부권의 물폭탄과는 달리 전남 지역은 유례 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물 사정이 더 심각한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해저관로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앞표도와 매화도 사이에 드넓은 갯벌과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저면 수십 미터 아래를 굴착해 두 섬을 잇는 작고 긴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에 상수도관을 넣어 매화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금 1단계 공사 진행률은 97%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수 시점은 10월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은 앞으로 암태도까지 연결돼 자운도와 안좌도 등 신안 중부권 섬들이 물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상수원 바닥에 드러난 완도, 넙도, 지난번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수돗물을 받을 수 있어 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제철을 맞은 섬 관광산업도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가뭄이 들면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통을 사다 놨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받아갖고 쓰고 있어요.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보길도와 노화도 인근 작은 섬에 해저 관로가 건설됩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저 관로를 통해 이들 섬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비는 43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달리도와 율도, 고흥 등량도와 상하 화도에도 상수도 해저 관로가 설치됐고 무안탄도는 내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늘만 쳐다보며 물 걱정을 달고 살았던 섬 주민들. 해저 관로를 통해 육지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껏 받아 쓸 수 있는 별천지 같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승소한 소송에서 소송 비용 회수를 소홀히 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법무 담당관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3건의 소송 비용인 2,100여만 원을 최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확정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에서 24건의 사항을 지적했고 경징계 2명 등 8명에 대한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한 사거리에서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2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남구 월산동 사거리에서 60대 행인 2명의 옆구리에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5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계획범죄 정황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4,0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 6,737명이, 전남에서는 7,59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4,000여 명이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